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네, 벌써 3월입니다. 3월은 뭔가 새학기 느낌이 나서 그런지 이제껏 결심하고 미뤄왔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다짐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묵혀두었던 계좌를 열어서 기분 좋게 불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 봄 패션 조언에 따라 오늘 딱 보니까 분홍색 네테를 하셨네요. 네, 오늘 저도 네. 좀 화사하게 좀 옷을 차려입고 와봤습니다. 네. 수영 씨도 뭐 오늘 꽃을 그냥 옷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오셨네. 네, 이제 스튜디오 안이 밝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래서 봄 옷들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계좌에도 봄 햇살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어땠나요? 지난주에. 예, 뭐 시장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역시 주도주 논리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NX 같은 경우도 견조하게 뭐 상승폭을 확대하지는 못해요. 요새 좀 장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만 5월선 상승 추세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내추럴 엔더텍이나 뭐 IS 동서 같은 경우도 상승 탄력 개선장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시장 보다 강한 건 확실한데 좀 요새 장이 좀 뻗어주는 맛이 없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요새 좀 매매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수정 씨도 매매하실 때 요새 조금 좀 불안감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요새 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유럽 간에 이제 또 패권 다툼이죠. 또 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근데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항상 좀 언제나 네.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닙니다. 네. 예, 여러 가지 뭐 악재 증시를 하다 보면 뭐 수만 가지 악재와 수만 가지 호재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학습 효과라 그러거든요. 네. 학습 효과. 과거에 그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봤을 네. 때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그때 당시는 좀 힘들지만 네.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좀 따스한 좀 봄 기운이 오니까 네. 여러분들도 조금 좀 힘든 구간 주초에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또 언제든지 장 분위기는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고 종목 시장보다는 좀 종목에 열심히 분석하고 대응하시면 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봄맞이 주식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예, 바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좀 주도주 트렌드들은 시장 변동에서 좀 강하게 살아남는다. 네. 네, 잘 나가는 종목들이 그죠? 예, 여러 가지 좀 증시가 불안합니다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제 이 헬스케어 100세 시대에서 네. 말씀을 드렸죠. 사전 이제 사후 치료에서 네. 사전 진단. 네. 그 다음에 뭐죠? 예방. 그렇죠. 네. 사전 예방. 네. 이렇게 건강식품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종목은 일단 셀바이오텍 우리가 봤었던 그렇죠. 유산균. 유산균, 네. 프로바이오틱, 셀바이오틱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뭐 네. 계속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격 부담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저도 매매를 좀 못 건드리고 있는데 네. 셀바이오텍처럼 좀 또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건강식품. 네. 네. 우리나라 상장 주식이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네. 내추럴 엔도텍과 셀바이오텍 그리고 중국 기업 동중하초. 딱 종중하초 맞아요. 하면 또 중국 냄새가 나죠. 네. 네, CKH 이 세 종목이 있겠는데 상장 주식 중에 오늘은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 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사 브랜드가 있지요. 네.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ODM이죠. ODM 방식으로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자사, 듀오락이라는 자사 브랜드가 있고 네. 그리고 아메이에 또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하죠. 네네네. 내추럴 엔도텍도 마찬가지로 자사 브랜드 백수호 궁, 백수호 네. 퀸
이런 그 자사 브랜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GS 홈쇼핑이나 아니면 홈앤쇼핑, 롯데홈쇼핑을 통해서 납품을 또 하는 분야도 있고 ODM 제품 원료를 또 납품하는 국내 대형 제약사들은 제가 말씀만 드리면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동아제약, 네. 한미약품, 유명하죠. 네. 예, 그리고 식품업체들. 네. 약 제약사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품업체들도 건강식품을 많이 만듭니다.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 알죠? 예, 풀무원, 대상, 또 뭐 정관장, 청호식품, 네. 청호식품 이러한 그 업체들도 다 백수 제품이 들어가요. 내추럴 엔도텍 제품이 다 들어가고 네. 또 해외 업체 혹시 그 허벌라이프 아시나요? 허벌라이프. 아니요. 그 모르시나요? 그 허벌라이프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허벌라이프나 축구 선수 메시. 그렇죠. 메시가 광고하고 네. 뭐 또 요새는 또 바뀌었죠. 또 누구죠? 또 좀 예, 아무튼 뭐 예, 세계적인 스타들을 내세운 광고 허벌라이프 네. 또 맞아요, 있고 맞아요. 누스킨 이란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로도 내추럴 엔도텍 제품이 들어간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갱년기 백수라는 게 갱년기 증상에 좀 필요한 거예요. 아직 수영 씨는 좀 나이가 한참 많이 남으셨습니다. 어머님 때 저희 이제 엄마. 그렇죠. 네, 이제 뭐 맞아요. 폐경기에 들어가시는 네, 이제 50대 중반 정도. 그렇죠. 40대 후반부터 이제 50대 네, 중반까지 맞아요. 이 폐경기에 들어가시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죠. 네. 이 여성 호르몬 대체요법이 뭐냐면 폐경으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를 해요. 폐경기 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웨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이 약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갖고 2002년도까지 이 여성 호르몬제 갱년기 증상 치료제가 44억 달러까지 확 성장을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호르몬 대체요법의 안정성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네. 과연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미국 정부에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뭐 유방암이나 심장마비나 네. 뇌졸중 아니면 뭐 네.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이 건강식품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는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약이랑 좀 네. 맞아야 되니까 증세가. 네. 맞아.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2002년까지 네. 거의 뭐 444억 달러까지 성장을 했다가 반의 반토막 10억 달러로 그냥 1년 만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네, 너무 치명적인 네.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약품이 상용화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신제품 개발은 힘들어지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대체 여성 호르몬제 승마나 아니면 이스플라본도 같은 대체 식품도 나왔는데 네. 그것도 역시 뭐 질출혈이나 네. 아니면 간 손상이나 유방암 이런 그 발생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갱년기 증상 시장은 지금 이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호가 네. 무주공산이다. 예, 경쟁 업체가 없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백수호가 이제 복합 추출물이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는 이제 한국 식약청이죠. 식약청에서 네, 네. 여성 건강 관련한 기능성을 인정을 했고요. 미국에서 FDA에서도 NDI 관련한 등재를 했고 네. 캐나다 식약청에서도 네.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 12가지 중에 10개 이상은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네. 캐나다 등에서 이제 다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백수의 앞에 제품 이름 앞에 백수라는 이름 붙어 있으면 다 네. 내추럴 엔도텍이 다 만드는 원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갱년기 치료제 단 1mg이라도 들어가면 백수가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내추럴 엔도텍 제품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특허에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네. 예, 바이오 헬스케어주들은 다 특허 싸움이거든요. 그쵸. 예, 특허 싸움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에 좀 독점적인 프리미엄, 아무도 범접할 수 없고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신약들이 갖고 있는 분야를 네. 내추럴 엔도텍의 백수라는 제품은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네. 최근에 이런 주식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가 요새 거의 뭐 한 28거래일 중에 한 26거래일 정도는 계속 순매수가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저희가 항상 강조드렸던 살아서 장까지 가는 네. 프로바이오틱스의 셀 바이오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시고 저처럼 네. 우리 수영 씨처럼 셀 바이오텍을 먼저 팔아서 네. 이제 너무 높아서 주가를 못 사시는 분들은 제2의 셀 바이오텍이 될 수 있는 내추럴 엔도텍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이번만큼은 좀 놓치지 말자. 네. 예,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구가할 수 있으니까 내추럴 네. 엔도텍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안될 거 없죠. 네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갤럭시 S5가 이제 곧 출시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제 아는 지인분들이 이쪽에 관련된 이제 주식 종목들을 이제 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도 되는지. 아, 네,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요즘은 계속 막 사라고. 네. 저도 가장 지인들이나 아니면 저희 회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일단 주식은 다들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네. 내용들이 거의 다 유사하시네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갤럭시 S5가 이번에 이제 모바일 월드 클래스죠.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이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에서 갤럭시 S5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언팩 행사가 있었고 네. 이제 스펙이 어느 스펙인지 나왔어요. 네, 이번 네. 아직 판매는 안 되지만 네. 우리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언팩 행사를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갤럭시 S5 관련한 부품사들, 갤럭시 네. S5의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들, 네. 터치 스크린 만드는 회사들, 아몰레드, OLED, 네. OLED 기업들 주가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OLED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P 시스템이라고 이제 OLED 대표적인 장비주가 있는데 종목을 통해서 업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라는 것은 자체 발광이에요. 네. 자체 발광. 네. RGB 방식으로 레드, 그린, 블루 RGB 방식으로 원래 빛이 스마트폰 보면 빛이 보여야 이게 글씨가 보일 거 아닙니까? 화면이. 그쵸, 네네. 근데 이것을 OLED는 자체 발광이지만 삼성 제품은 OLED고 애플 제품은 혹시 스마트폰이 뭐시죠? 저 애플이요. 애플입니까? 네. 네. 근데 애플 제품은 OLED 방식이 아니에요. 어. 애플은 아직까지도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그래서 LCD 모듈을 씁니다. 그래서 LCD 모듈은 뒤에서 빛을 쏴주는 백라이트 유닛이라는 이 기구가 필요해요. 백라이트 유닛.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네. OLED는 이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플렉서블 기기, 휘어지는 스마트폰, 영화에 보시면 막 네네네. 접히는 네. 막 이러고 막 이 화면이 막 접히고 그러니까 뭐 게임할 때도 네. 접어서 막 이러고. 그렇죠. 네, 맞아요. 디스플레이가 휘어지고 접히려면 네. 애플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뒤에 이 백라이트 유닛이 기계가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휘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OLED가 필수 공정입니다. 근데 지금 플렉서블 관련한 이슈는 아무래도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쵸. 아직까지는 좀 소원한 일인 것 같고 플렉서블이 너무 먼 얘기다라고 한다면 OLED 테레비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죠? OLED 테레비가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OLED 테레비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몇 대가 팔렸냐면 네. 전 세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네. 4,400대밖에 안 팔렸어요. 왜요? 네. 나름 개발한다고 되게 연구했던 네. 것 같은데. LG전자, 삼성전자가 정말 뭐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네. 서로 OLED 테레비를 개발하려고 TV를 야심작들을 둘이 막 경쟁하듯이 내놨는데 네. 결국은 둘 다 루저가 됐단 말입니다. 둘 다 졌어요. 왜?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불량 비율이거든요. 네. 한 100개 만들면 한 40개가 불량이 나버리니까 네. 60개밖에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쵸. 40개를 때려 부셨으니까.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울트라 HD TV랑 OLED TV랑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화질은 이쪽이 낮고 가격도 싸요. 그러면
가격도 굳이 비싼 OLED 테레비가 화질도 울트라 HD보다 떨어지는데 네. 이걸 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괜히 뭐 정말 돈 자랑할 거 아니면. 네. 그래서 이 OLED 쪽 테레비 시장도 개화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A3 라인 발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OLED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매일 좀 양치기 소년 같은 동화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네. 그래서 새로운 거짓말했다. 네. 네. 삼성전자가 OLED 발주 시작했다 해서 막 OLED 관련주들 올라가면 또 몇 달 후에는 또 쓱 얘기가 줄어들고 또 이렇게 계속 시장을 속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주식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OLED 쪽 AP 시스템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별로 지금 차라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빨리 나오던지 네. 아니면 OLED 텔레비 시장의 수율이 빨리 잡히는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둘 다 굉장히 좀 먼 얘기고 삼성전자에서도 일단 OLED 투자는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일단 좀 나오기 때문에 네. OLED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갤럭시 S5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시장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거, 좀 뭔가 프레시하고 좀 뭐 스마트. 그죠? 했으면 못 보던 기능들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갤럭시 S 한 2, 3까지는 네. 굉장히 판매가 많이 급증했습니다. 네, 맞아요. 스마트폰 화소도 300만에서 500만, 800만, 1300만으로 계속 증가해주고 있고 화소도 좋아지고 네. 뭐 여러 가지 편의 기능도 다양화되고 근데 갤럭시 S4부터는 3나 4나 이게 뭐 별로 탈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네. 한 3까지 쓰다가 네. 애플로 바꿔버렸어요.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은 좀 좋나요? 근데 아이폰이 좀 그냥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그냥 네. 꾸준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질리지도 않고 네, 네.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막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터치 모듈의 터치 감도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냥 네. 뭐 바뀌고 뭐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아이폰 한번 제대로 배워서 쓰면 그대로 그냥 쭉 쓸 수 있는 건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이렇게 다운받고 어플 받으면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걸 또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그런 불편함이 있으시군요. 애플 네. 삼성전자에 없고 네. 애플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매니아층입니다. 매니아층. 네, 맞아요. 네, 그 정말 뭐 밤새 줄 서서 네. 살라고 대기하는 네. 애플 무슨 뭐 신세대용으로 무슨 빠라 그러죠? 네. 맞나요? 네, 애플 빠가 이제 애플은 있고 삼성이 없는 게 바로 이제 그건데 네. 일단 뭐 그 얘기가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스마트폰의 진화가 네. 상당히 좀 더뎌지고 있다. 이번에도 방수 방진 기능 그리고 갤럭시 S5가 업그레이드된 게 방수 기능. 이제 이렇게 해서 선전도 봤어요. 갤럭시 S5는 물에 빠뜨려도 됩니다.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문 인식 기능. 그리고 심장 박동수를 제어하는 게 있어요. 심장 박동수를 체크를 합니다. 아, 그거 막 시계처럼 차고 맞아요. 다니. 아, 네, 노트. 근데 솔직히 별로 쓸모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죠? 막 돈 10만 원 더 주고 사야 네.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의 하이엔드 제품이라 그래요. 최신 폰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쵸. 그죠? 네. 젊은 사람들이 심장 박동을 굳이 이걸 체크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심장 질환이 이거는 좀 60대부터 이제 좀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한데 20대, 10대들한테 그 굳이 심장 박동 기능 체크하는 게 필요할까? 뭐 그러한 좀 의구심들을 들고 그래서 갤럭시 S5는 아무래도 갤럭시 S4보다 아마 좀 더 덜 팔릴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성장도 하이엔드 제품은 일단 성장이 좀 완만하게 이제 감소 추세. 3보다 4가 덜 팔려서 안 네. 좋았고요. 그리고 4보다 3도 덜 팔릴 겁니다. 네. 4보다 5 덜 팔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관련한 주식들은 지금은 예전처럼 갤럭시 S5 나오는데 관련주 사면 또 막 오르는 이런 흐름들은 일단은 한 2년 전 얘기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그 지인분들한테 네.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대표님이 있어서 참 다행인 것 네. 같아요. 저 큰일 날 뻔했네요. 지인들이 자꾸 사라고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샀는지 모르겠네요. 샀으면 큰일 날 뻔해. 네. 네. 그러니까 뭘 사더라도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네.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 섹터는 일단 좀 배제하자라는 게 네, 제 관점인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 또 어떠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종목은 두 번째 종목이죠. 예. 아, 네. 내추럴 엔더텍과 네. 오늘 또 두 번째 종목은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참
제가 네. 종목을 갖고 오지만 좀 생소하신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이것도 처음 들어봐요. 예, 루트로닉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근데 네. 이 시장에 제가 이제 요새 좀 헬스케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네. 정말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티는 이유가 바로 헬스케어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네.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 그렇죠. 그죠? 건강하고자 하는 욕구,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 네.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헬스케어주 중에서도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셀바이오텍이나 네추럴 엔도텍 자꾸 똑같은 종목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건강식품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헬스케어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네. 또 다른 분야, 어떤 다른 분야로 분야인가요, 이번에는 수정 씨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미용, 성형, 예. 성형이요? 성형과 미용 관련 분야 네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성형 나왔는데 잠깐 움찔하시는데요. 성형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요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도 뭐 이쁘신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저 약간 좀 펄럭인가요? 그래서 지인들이 여기 하면 이쁠 것 같다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 중인데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용 성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명절만 때만 되면 다 강남으로 와가지고 막 성형 수술하고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명절 때만 되면 강남에 일대 뭐 호텔 투숙하는 방이 없대요. 예약 주요가 꽉 차 있고 네.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이 성형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네. 이 미용 성형 관련주들을 철의 업종이라 그래요. 철의 업종. 네. 철의 업종이 뭐냐면 철이 단단한 거죠. 네. 불황이 없다. 아,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네. 여성들의 이 미에 대한 욕구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네, 정말 뭐 불황에도 명품백이 더 잘 팔리듯이 네. 정말 이 힘들게 벌어서 그죠? 성형 한번 하려고. 그 한 번 해서 이뻐지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남자라 그런지 일단 좀 생긴 대로 그냥 살자라는 주의인데 네.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래서 미용 관련 성형주들이 네. 철의 업종이라 해요. 경기 불황을 모른다. 그래서 네. 성형 관련주들 우리나라에 좀 보면 메디톡스라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뒤에 네. 일단 톡스가 붙어 있으면 뭐가 생각나시죠? 보톡스. 그렇죠. 주사, 시술. 네. 보톡스 관련한 이제 원천 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네. 메디톡스라는 기업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형물 있잖아요. 그렇죠. 보형물, 네. 가슴이나 뭐 이렇게 실리콘 같은 코에나 네. 이렇게 보형물을 넣는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라는 종목이 있고 네. 그리고 세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바로 루트로닉입니다. 네. 루트로닉이 네.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레이저, 피부용 레이저, 점 빼고 네. 주름과 박피, 그죠? 네, 맞아요. 예. 레이저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고요. 네. 혹시 점 빼보셨나요? 뺐었어요. 레이저- 이게 네. 한 번으로 또 안 끝나고 네. 몇 번 또 해야 돼. 세 번의 시술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그 기계가 아마 루트로닉 기계가 있을 거예요. 네. 예. 우리나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네. 몰랐던 부분들이 레이저로 쏘는 거. 그렇죠. 그 기계를 아마 루트로닉이 만든 거를 아마 쓰셨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네. 이 피부용 레이저 관련해서는 세계 탑 10 안에 듭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네. 굉장히 좀 저희 기술력 거죠 이게. 예, 우리나라 겁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네. 피부용 레이저가 지금 전 세계 60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 네. 수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의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도 굉장히 뻗어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예. 레이저 의료기기라는 게 예전에는 종합병원에만 있었어요. 네. 예, 종합병원 어디 대학병원 가야 점 하나 빼더라도 큰 네. 병원을 찾아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요새는 피부과에도 있어요. 그죠? 병원 네. 요새 대학병원 가서 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피부과. 그죠? 네. 이 대형 병원에 종합병원에만 있었던 이 기계들이 점차 개인 병원으로 이제 점점 기계가 보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으로 치면 B2B 영업에서 B2B 네. 기업 대 기업으로 종합병원 대 루트로닉 이런 B2B 영업으로 하던 것들이 B2C 영업으로 네. 고객과 기업 간의 B2C 영업 방면으로 발달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NX 설명을 드릴 때 네. 특판 판매, 네. 건설사들한테 자기네들 가구를 써주세요. 특판 판매만 하다가 금융위기 때
기업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금 다시 좋아진 이유는 뭐다? B2B에서 B2C 영업으로 사업을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거거든요. 즉 기업 대 기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큰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문이 별로 안 남아요. 수익이 별로 안 남는데 고객한테 하나씩 이렇게 팔면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레이저 의료기기 전체도 일단은 개인 병원으로 이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또 시술 받는 환자들의 연령대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루트로닉은 기업을 보면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회사입니다.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쓰는 회사가 있어요. 사옥 좀 삐까뻔쩍하게 짓고, 건물에다가 건물 막 땅 사고, 어디 또 목 좋은 곳에다가 건물 짓고, 간판 막 화려하게 달고, 막 이 장판 막 대리석 깔고, 막 가구 좋은 거 쓰고, 매일매일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폼생폼사형 기업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업들은 언젠가, 이 도태되게 마련이거든요. 돈을 벌 때, 뭐, 한참 잘 벌 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러한 그 저축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축을 하는 기업들이 있죠. 루트로닉은 돈을 저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어들이는 돈의 약 한 20% 정도를 공부하는 데 씁니다. R&D라 그러거든요. 연구개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자.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루트로닉 직원이 24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석사, 박사 출신의 이 연구원들이 240명 중에 인재들만 딱 모였네요. 3분의 1이에요. 240명 중에 한 80명 정도가 연구 인력입니다. 보통 연구 인력 한 10명 두고 나머지는 다 영업 사원들 뽑아갖고 영업디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마케팅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연구를 매진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전 직원 수의 3분의 1이 연구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앞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이 기업의 이 마인드만 보더라도 성장성이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튼튼해 보여요. 그 느낌이.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언젠가는 뭐 서울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망해도 왠지 이렇게 다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세울 것 같고. 뭐 텔레비들 보면 성공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막 이렇게. 그래서 연구 인력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은 많이 안 나요. 벌어들이는 돈을 다 연구 개발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성장은 계속 하는데 수익성은 별로 안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한 12억 정도 그래도 열심히 벌었다. 12억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거 12억밖에 영업이익이 안 났네. 역시 아직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 와중에서 또 돈을 모았구나.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열심히 하면서 또 짬짬이 저축해서 짬짬이 저축해서 돈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발전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0년간 축적해온 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과용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피부에 점 빼는 거랑 피부 뭐 좀 각질 제거하고 이러는 거랑 눈은 잘못하면 이게 피부야 조금 뭐 부작용 나도 좀 괜찮잖아요. 그죠? 약 잘 하면 되고. 약 잘 바르면 되고. 근데 눈이라는 것은 한번 잘못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뭐 눈에 약을 바를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실명의 위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안과용 레이저 기기는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루트로닉도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게 이번에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성, 이것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당뇨병성 이제 황반부종을 치료하는 말 안 할래요. 당뇨병성 황반부종. 당뇨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합병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당뇨병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 심한 건데 그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바로 황반부종입니다. 황반부종이 당뇨병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게 치료를 제때 못하면 실명이 돼요. 위험하네요. 실명이 되기 때문에 이 황반부종을 비롯해서 이 황반변성 여러 가지 안과 관련한 이 질병들을 루트로닉이 장비를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해서 이것이 일단 임상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유럽에서 아무래도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유럽에 나가서 안과 이 황반부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임상 실험이라는 게 진짜 환자를
놓고 시술을 한 거거든요. 시술을 직접 했는데 84%의 100명 중에 94명이 네. 84명이 시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막았어요.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이것은 네. 전 세계 어떤 기업도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예. 네, 박수. 멋있다. 그래서 네. 이를 받아서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 인증을 받았고요. 또 네. 피부 성형 레이저 의료기 스펙트라 같은 경우도 네. 중국 그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국에 네. 중국이 일단은 자기네들은 먹을 거를 막 그렇게 장난질을 치고 자기네들 먹을 거 그렇게 뭐라 그러죠? 막 만드는 거야? 예, 자기네들 중국 이미테이션도 그렇고 먹는 것 같아 하도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요. 막 애기 분유에도 막 이상한 거 넣고 막. 예. 맞아. 그래서 중국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먹을 거를 막 만들면서 해외 업체들이 자기네 자국에서 뭐를 팔라 그러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네. SFDA라고 우리나라 식약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네. 식약청처럼 국가식품약품관리국으로부터 이제 의료기기 스펙트라도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 바이오 헬스케어 여러 기업이 있고 또 좋은 기업이 많이 있고 또 연구 결과 R&D를 열심히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단 루트로닉도 그 어떠한 기업에 대나도 열심히 연구 개발 R&D를 하고 있고 내실을 다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오일선을 타고 지수 하락권에서도 잘 지금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또 기업이 노력의 결실을 맺은 만큼 주가도 그만큼 이제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두 종목 헬스케어주 중에서 건강식품 내추럴 엔도텍 그리고 헬스케어 중에서 역시 이번에는 뿌띠 뿌띠 미용 성형 관련주 루트로닉 이 두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되게 멋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루트로닉. 네, 이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리치맵의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회사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지을 건데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여러분들 계좌에도 정말 오프닝 수정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좀 봄 기운이 좀 완연했으면 좋겠는데 3월 첫째 주부터 느닷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 밀물과 썰물이 있죠. 주식은 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주식은 정말 좋은 주식인지 시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종목들 좋은 진주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 종목들 선정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신다면 파도가 다시 잠잠해질 때 또 더 큰 수익이 여러분들 또 계좌로 돌아갈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시장 뭐 안 좋다라고 해서 손 놓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런 그 막연한 기대감도 버리시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R&D 여러분도 R&D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죠? 연구 개발 많이 하시고 종목군도 열심히 분석을 하시면 이 힘든 장세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지수 특히 걱정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맞을 때는 아픈데 오래 가는 악재는 아니니까 투자 매매하실 때 이 점 좀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겠고요. 이제 요즘 날씨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직도 많이 쌀쌀해요. 겉옷 두둑히 챙겨 다니시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많을 땐 수분 섭취에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